자, 이제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제 부모 교실은 우리 G7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우리 G7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려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G7은 이 KDM, 천국운동이라고 하는 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의 본질을 연구하고 복음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바로 그런 이제 단체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KDM은 바로 천국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죠. 현대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걸 하나씩 현장으로 가서 보면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가정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우리나라는 항상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제 그렇게 해와 오면서 만들어진 그런 관계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뭐 10살 때, 또 5살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그러면서 점점점 벌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식이 왼수가 되는 이런 이제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런 많은 과정들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보면서, 결국은 가정의 문제다 이거. 그래서 가정의 문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가정 행복 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이제 정부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정말로 참 중요하고,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천국인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은, 이게 과연 천국운동이라는 게 과연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만 늘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도 교회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또 나이 든 세대들이 많아지게 되고,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교회 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의 결론적인 부분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라도 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틀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를 계속 저는 이제 고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문제이면서도 또 우리 KDM의 작은 교회들의 문제고, 이 시대의 또 교회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픈 마음 치유교실에 대한, 심리 질병이 과거 때보다도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부모에 대한 문제예요. 부모 교실. 특히 지금은 이미 우리 세대들은 자녀들이 거의 다 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뭐 부모가 우리를 막 잘 챙겨줘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안 됐고, 그야말로 나서 그냥 놔두면은 지들이 알아서 다 먹고 살고 알아서 이렇게 커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내버려 둬 가지고도 안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애들은 학교를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애들을 학교 보내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말아야 될 아이들의 인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파괴되는 것이 다 학교 공동체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하는지를 몰라요,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예요. 단지 보호자. 보호자라는 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고, 학교 보내주는 이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가지고 과연 지금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커갈 수 있느냐. 이건 정말로 그야말로 어려운 이야기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 안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러한 어떤 리더십, 아이들이 정말로 가져야 될 인성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디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나마 교회 다니는 애들은 좀 나은데 교회 교육이라는 게 지금 어때요? 지금 상태의 교회 교육을 가지고는 학교에서 변질돼가는 아이들을 못 따라잡습니다. 이게. 주일날 와서 단순히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 뭐 10분 15분 정도 그거 하고 성경 이야기 좀 나누고 가는데 애들은 학교에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가가지고 지들끼리의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알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익숙하게 듣고 배우고 정보 소통을 다 해요. 엄마가 스마트폰을 압수를 하니까 애들은 지들끼리 다 스마트폰 활용하는 방법을 도가 다 통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대안학교에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안학교 다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대안학교가 과연 답이냐. 이게 대안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어느 땐가는 사회에 와서 다 같이 부딪혀야 될 일들인데, 대안학교의 특징만을 가지고, 또 대안학교가 어떤 면에서는 유익한 면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아이들을 교육해 나가기 위한 사회, 정부의 고민을 대안학교는 못 따라가요, 이게. 세상에 변해가는 이런 바뀌어가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이거를 대안학교는 또 못 따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 신앙 안에서 길러가고 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반면에 이런 사회 교육을 또 못 쫓아가는 것이 그게 대안학교의 또 문제점이에요, 이제. 그래서 대안학교를 보내든 일반 학교를 보내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답을 교회와 가정에서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에서. 교회만도 안 되고 가정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것들은 교회가 생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또 교회에서만 가지고도 안 돼요. 부모가 협력 안 해주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부모가 교육의 철학을 갖고 어떻게, 무엇을 우선순위로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커갈 때 과연 이게 필요한 교육인지 아닌지. 지금 많은 학자들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면 다 이거 필요 없는 공부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무슨 공부를 시켜야 될 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고등학교도 이제 자기들 학점을 따면은 졸업시켜버리는. 그러니까 꼭 기간을 채워야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고등학교도 과목 이수하고 학점을 딸 거 다 따면은 빨리 졸업시키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교육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 건지. 지금 우리 부모들은 지금 이번에 이제 여기 우리 목회자들보다도 여기 오신 집사님들하고 또 우리 교회 이제 참여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 교육의 핵심 당사자들이에요. 핵심 당사자. 특히 초등학교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한테는 이게 아주 절실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아이들을 보호자만 역할만 해요. 자, 이제 아마 앞에 계신 집사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건데, 특히 이제 초등학생을 둔 우리 집사님한테 많이 이야기를 할 건데, 어때요? 본인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보호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리더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보호자는 뭐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학교 보내주고,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필요하면 용돈 주고.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집에 오면은 뭐 게임 같은 거 많이 못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학원 보내주고. 이게 전부 다예요. 지난 날에는 그렇게 해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얘들을 이끌어줍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도 학교 선생님들 많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하고는 다 어때요?
지나가는 관계예요? 함께 아이들을 책임질 관계예요? 지나가는 관계예요. 뭐 어떤 선생님하고는 1년, 아니면 뭐 2, 3년. 그러면 다 지나가는 관계예요. 쉽게 말해서 지나가는 관계라는 것은 책임져 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책임져 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다 맡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과연 뭐냐? 그거는 여러 교육 중에 지극히 작은 학문적인 하나의 교육이에요, 이게.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로 배워야 될 인성과 이런 정신세계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들끼리 다 소통해 가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안 좋은 면에서는 우리들보다, 부모들보다 훨씬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애들을 이야기를 할 때 애들이 비웃어버려요, 다. 옛날에는 그 부모의 이야기나 선생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다 그거를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속에는 컴퓨터로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크게. 하드웨어는 겉껍데기고 소프트웨어는 안의 내용, 알맹이에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우리 부모들한테는 19세기에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아이들한테는 21세기에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 달라.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어제도 저녁에 또 한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갈 나이예요. 근데 왼수처럼 돼 있는 거예요. 왼수처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만 놓고 보면은 지금 아이들 그냥 내비둬서 그냥 키우잖아요. 나중에 다 왼수 됩니다. 이거 다. 다 왼수 돼요. 이게 옛날하고 지금 시대는 너무 많이 달라요. 옛날에 그냥 내버려둬도 바깥에 그런 위험적인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버려두는 순간부터 위험적인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엄청난 위험 요소 속에서 애들이 지들의 세계를 다 가버려요. 부모가 간섭을 못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부모 교실이 앞으로 교회를 발전시키고, 왜냐하면 이런 교육들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여기에 맞는 젊은 부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교육이 됐을 때 가정의 변화나 아이들하고, 어쨌든 아이들하고 소통의 관계를 만들어요. 소통의 관계. 어떠세요? 여기 이제 애들이 컸으니까 소통이 잘 되는 편이세요? 안 되는 편이세요? 잘 안 되는 편이고. 여기는 초등학생인데 소통이 잘 되는 편이 안 되는 편이에요? 보통 정도고, 저기는 어떠세요? 애들이 몇 살 정도 되죠? 27, 보통 정도.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 딴 나라 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소통이 잘 되는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이제는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당신은 부모 자격증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부모 자격증. 부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뭐와 같으느냐?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전을 하는 경우하고 같아요, 이게.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은 뭐가 일어나죠?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 자격증이 없이 자녀를 키운다? 우리 시대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면은 폭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폭탄을, 이게 폭탄이 이거. 이게 원자 폭탄과 같아요. 애들은 전부 여기서 영향을 받아요. 전부 여기서 영향을 받아요. 부모가 모르는 프로그램 속에까지 애들은 다 들락달락 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요. 부모와의 관계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과연 어느 만큼 아이들의 세계 속에, 그렇다고 지금 아이들한테 이거를 안 들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걸 사용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전부 다. 앞으로 세계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 이거는 더 중요하게 만들어져요, 이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게 아니고 아이들의 그야말로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뭐 머리카락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시계에 차고 다닐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SK에서 반도체에서
그동안보다 더 배나 더 속도가 빠르는 그 반도체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을 개발을 했다.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다 뭐예요? 이게 또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또 작아질 수 있다. 옛날에는 거실에다가 컴퓨터 하나 놓고 너 몇 시까지 해야 돼? 몇 시까지 하면 안 돼? 이런 거를 다 부모가 간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간섭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 말 안 들으면 스마트폰 뺏을 거야? 그럼 뺏어.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이 계속 이거 지어주는데 그게 습관이 됐는데 뺏는다고 이게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여기 애기 엄마들 애들한테 이거 많이 주잖아요. 이거 많이 준다고. 어떤 엄마는 한글 가르치려고 이 속에서 한글 프로그램 그거 해서 계속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애들도 다 이걸로 하는 거야. 다 손가락으로. 책을 읽고 뭐 페이지를 넘기는 게 아니라 이걸로. 그리고 또 어떤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이야기 나누려고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냥 조용하게 하려고 이거 그냥 손에 쥐어주면은 만사 끝이야. 지들은 그냥 지들 세계야. 그러니까 이거를 뛰어넘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이거 만드는 스티븐 잡스나 또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자기 애들한테 하루에 30분, 1시간 이상을 컴퓨터나 이런 거 손 못 대게 한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거에다가 아주 익숙해져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이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카톡 전부 다 이걸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움직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그래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보다 만들어진 물건을 어떻게 능숙하게 사용을 하느냐가 부가가치가 더 높아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보다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용할 줄 아는 구글이나 카톡이나 이런 데가 더 수익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보다도.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는 수익에 자기들이 들어오는 모든 돈의 70%, 80%가 순수한 수입이고 삼성 같은 데는 자기들이 물건 실컷 만들어서 팔아봐야 13%, 14% 이게 자기들의 수익이고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아이들이 뭐를 할 줄 알아야 해야 되냐. 응용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고 응용하는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그것은 창의력이란 말이에요. 창의력.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창의력이 나올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말로는 창의력이 필요한데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인성이 필요해서 직장에서 다 인적시험 보고 이런 거 다 하는데 아이들의 인생이 인적시험 저도 현대회사에서 시험 보는 인적시험 문제를 내가 갖다 한번 내가 풀어봤어요. 나는 적어도 이런 문제를 내가 가르치기 때문에 최소한 90점 이상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70 몇 점 나왔어요. 70 몇 점. 이런 일을 맨날 하고 있는 내가 70 몇 점이 나왔다면은 일반인들이 그 시험을 보면은 다 탈락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박사학위를 가진 집사님, 설교회사 집사님이 정식 직원 되려고 그거 시험 봤는데 우습게 생각했다가 떨어졌어요. 그 시험에서. 그래서 내가 도대체 그 시험이 어떻게 생긴 시험인지 한번 그 내용을 좀 내가 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받아다가 보니까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성이 그렇게 해서 키워지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시험 문제 푸는 인성 시험 문제를 돈 받아가면서 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걸 했다고 해서 인성이 커지느냐?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희한하고 복잡하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창의력을 원하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의 가족 관계나 모든 사회적 관계는 전부 기계로 만들고 있고, 네? 기계로 만들고 있다고요. 지시와 명령의 구조 속에서는 기계가 되든 종이 되든 하지 창의력적인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서양,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기계적인 문화나 이런 거 발전을 못 쫓아갑니다, 이거. 절대로 못 따라가요. 그 못 따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지시하고 명령하고 정해진 것을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싸게 만들고 이런 개념이고 그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소득 성장이다 뭐다 하는데 소득 성장이라는 것도 그래요. 돈을
올려줘가지고 많이 써서 그런 어떤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좋은 의미예요. 사람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이 쓰니까.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벌려면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회사들이 발전해야 되고 상품들이 나와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게 안 나오는 한은 소득 성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인재들이 교육이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적인 아이디어를 꺼내야 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을 해서 여기서 무엇을 창출해 낼 것인지에 대한, 이게 기계의 종 노릇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것을 창출해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키워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런 기능들을 지금 누가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는 거예요. 학교는 학습 따라가기에도 정신 하나도 없고 그거 바쁘게 쫓아가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교회하고 가정이에요. 내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교회하고 가정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한 2달만 있으면 이제 65인데, 이제 65인 목사가 뭐 하려고 이런 고민을 하고 뭐 하려고 이런 생각에 파묻혀서 밤낮 없이 그러고 살겠습니까? 그냥 평안하게 그냥 주어진 교인들 데리고 그렇게 적당하게 평안하게 목회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고민하고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과연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도 결국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다. 들어와봐야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세상에 다 살고, 이제 그야말로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쪽이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와서 교회에서 교회적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고, 제가 어느 날 이 중학교 애들이 인터넷 뉴스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거기 보니까 학교에서, 중학교 안에서 5등 이하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등 이하의 아이들은. 지금 보세요. 우리 이 주일학교, 이 초등학교 때는 지금 사회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고민을.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또 생각이 바뀌고 또 가치관이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교육 정책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아이들 학교는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보세요. 지금 초등학생 애들은 시험도 안 보잖아요, 지금. 애들 시험도 안 봐요. 왜? 애들이 개성을 길러주고 창의력을 길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험이니 뭐니 이 책에 대한 이거보다는, 그러면은 그냥 자유롭게 놀고 현장 학습하고,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 학교 안 가고 현장 학습 써내면은 다 그걸로 끝이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초등학교 때 과연 그렇게 보낸 애들이 중학교 가면은 방향이 달라져, 이제. 그러면 중학교도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중학교도 자유학습제, 자유학년제, 그것도 한 번, 1년 한 학년 한다고요. 그때는 현장도 가보고 회사도 가보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이제 뭐가 줘야 되냐면 이제 성적이 또 다시 돌아와. 다시. 이게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은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끝까지.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고, 중학교도 역시 그런 분야에 가서 현장 실습도 하게 하고 발전해 나가게 하고, 그래서 중학교 딱 올라오면 초등학교 때 네가 뭘 좋아했어, 어디 뭘 발견했어, 뭐를 찾았어, 어떤 걸 네가 했어 해가지고 그대로 중학교 때도 그런 부분을 실습하게 하고 그런 분의 학문들을 공부하게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근데 중학교 딱 올라가는 순간 2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학년도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교과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런 것들을 준비를 안 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과연 이게 좋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제 꿈이고 뭐고 비전이고 다 필요 없어, 이제. 어떻게 대학교를 가냐는 거야,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학교에서 애들이 5등, 10등 밑에 애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관리를 해줄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은 이제 5등, 10등 밑으로 있는 애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열심히 해서 다시금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나 있느냐, 이거. 가능성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계속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그래서 내가 어느 분한테 이렇게 그 상태에서 나중에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고 갔을 때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되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10% 미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 상태에서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가. 그대로 가면서 안 좋은 인성과 안 좋은 사회성만 자꾸 커져. 그리고 얘들이 이제 그 상태에서 어정쩡한 대학들을 또 찾아가. 대학은 또 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 대학 4년제 대학 들어간 애들이 25%가 다시 전문대학으로 다시 돌아와. 제가 전문대학에서 몇 년 강의를 해보니까 거기에 4년 졸업한 애들, 대학원까지 졸업한 애들이 거기 다시 오는 거야. 다시. 기술 배우려고. 그게 25%란 말이에요. 25%. 그런 상황 속에서 얘들이 밖에 나오면 과연 애들이 이게 전문가가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아침마다 보는 방송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달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도 보니까 뭐 반찬으로 1년에 15억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 튀김, 그 어묵 튀겨가지고 하는데 1년에 5억을 매출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소개가 돼요. 그 중에 한 사람, 31살짜리가 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뭔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은 참기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국의 참기름에 저 위에서부터 제주도까지의 참기름을 짜는 데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참기름의 차이점이 뭔지를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시장의 언어를 배우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1살짜리 같으면은 이제 한참 대학교 졸업하고 막 그럴 나이인데 이 사람은 벌써 참기름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은 전문가를 필요로 해요. 세상은. 근데 우리 애들이 이게 전문가가 돼서 사회에 나오냐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5등 밑에 관리도 안 되고 그냥 부모는 학원 보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 맡겨놓고 그러고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밖에 나왔는데 전문가도 안 되고 그냥 어느 대학 나온 거지 그냥 전문가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문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밑에 가서 다시 전문가를 시작을 해. 노동의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또 뭐네. 근데 지금은 이런 현장은 또 다 누가 해요? 제3국 사람들이 와서 해.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해. 그 다음에 로봇 기계들이 해 또 이제 다. 그러면 이제 이런 쪽에서 일을 해야 될 기술을 배우고 그런 쪽에 전문가들로 만들어져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또 못 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일이. 그래가지고 또 안 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다 하이클래스적인 직종에만 다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다 매달리고. 그런데 파이 한 조각 가지고 그 한 조각이 4명, 5명이 먹으면 끝나는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500명, 800명, 1000명씩 달라붙으면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겁니까? 이런 문제를 학교가 해결해 줄 겁니까? 학교가 뭐 끝까지 가서 아이 하나를 붙들고 맞춤 교육을 해서 그런 문제를 책임을 져줄 겁니까? 누가 책임을 져줄 거예요, 이거. 결국은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 없어. 결국은 자기 자신. 옆에서 보는 부모.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런 현장들을 만들어낸 책임이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이 교회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저는 36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태어난 애들이, 그때 초등학교 애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지금 너무나 잘 보고 있어요.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과연 리더자로서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회에서 상위 그룹인지 밑바닥 그룹인지 36년 동안 보면서 그걸 다 보고 있다고, 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교회 교육은 안 된다고 나는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같은 교회 교육 가지고는 그런 애들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야. 똑같이 가고 있다고, 똑같이. 그 길을.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복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 복음이 과연 어떻게 접목이 되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부모들이야, 가장 큰 적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여기 젊은 엄마들도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지금. 그냥 애들은 잘 클 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고 지금 이미 들어간 애들도 있을 거고 애들 속에 딴 세계가 지금 커가고 있는데 지금 부모는 전혀 몰라, 그런 세계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 애들이 이제 중학교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상황이 뻔해. 지금은 초등학교니까 학교에서 시험도 안 보고 그러니까 편해.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당장에 중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학교, 대학을 갈 거냐 하는데 이미 다 놓쳐버린 거야, 이거 다.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이런 거예요. 과연 쟤들이 얼마만큼 기초 실력이 달려있고, 닦여있고, 과연 얼마만큼 그 부분을 정복해 나가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애들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대학으로 갈 거냐 말 거냐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대학에 입학하려고 할 거냐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회 문제고 교회 안의 문제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 끝에 이제 부모 교실도 만들어지고 부부 교실도 결국은 보니까 부모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변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변해야 되고 이제는 안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물론 자식의 문제가 다 부모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국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모 교실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전주에서 세미나를 해보고 이걸 이제 만들면서 이게 과연 필요한 거냐? 아니면은 쓸데없는 짓이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냐? 나는 일단 내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일찍 아이를 키울 나이에서 알았더라면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교육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전주에서 세미나를 하고 의정부에서 지난 주간에 세미나를 했어요. 하면서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 차원에서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전주에서도 그렇고 이제 의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제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참석했는데 집사님들한테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야. 우리 지도자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한테는 교회에 이제 젊은 엄마들을 데려다가 이제 교육을 하는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성장적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여기 부모님들은 이제 당면한 문제. 아이가 정말로 자식이 왼수야라고 갈 수도 있고, 정말로 행복의 열매일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성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엄마 부모들이 사회에서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들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안 해요. 우리는 믿습니다가 있어가지고. 네, 우리는 믿습니다가 있어가지고 그냥 더 공부를 안 해. 근데 지금은 부부 생활도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공부하라는 이야기예요. 공부하라는 이야기. 혼자 사는 사람이 어느 날 둘이 살기 시작하는데 그 둘이 이게 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쉽겠어요, 이거? 더군다나 옛날에는 얼굴도 안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도 다 잘 살았어. 왜? 그냥 이게 하늘이 짝지어준 것이고 부모가 짝지어줬으면 그냥 사는 걸로 알았어. 그리고 팔자소관으로 다 살았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게 개개인의 권리가 강화됐어요. 이제는 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의 권리가 강화된 이런 시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혼자서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딱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같이 사는데 어때요? 예? 그게 쉽겠습니까, 이거? 말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듣는 법도 배워야 되고, 생각을 조정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번에 부모교실을 하지만 지금 이제 지난 주간까지 해서 부부교실에 대한 책을 다 이제 정리를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부부교실에 대한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부도 공부를 해야 되고 부모도 자식과의 관계를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3일 동안 하는데 이거를 다 못해요. 이게 책은 한 권인데 사실 이 속에 들어있는 주제 하나가 책이 한 권씩이 있어요. 여기서는 언어 교실의 이야기를 했는데 언어에 대한 책이 또 한 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많이 집약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략적인 설명을 3일 동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 가시면은 정상적으로 16주 동안 이게 16주 과정이에요. 그래서 16주 동안 이제 부모 교실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에 끝나면은 부모 교실을 중점적으로 이제 알려서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번에도 의정부에서 교육을 하면서 72살 되신 할머니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자기 손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 며느리가 바빠가지고 손주하고 관계를 잘 못 가지니까 손주가 거의 이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들, 딸에게 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만 아이하고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냥 가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아이 학교 때문에 직장도 옮기고 아이 학교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옮겨가야 돼서 그것 때문에 삶의 현장도 다 옮기고 다 바꿨는데 그만큼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하고 관계는 단절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 교실 할 때 꼭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그 부모를 개별적으로 학습을 시켜서라도 이 공부를 꼭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되면 목사님 모으라도 개별적으로. 이런 부모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키 중에 하나가. 그잖아요. 내 자식 잘 관리하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다 자기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해요. 네? 우리도 뭐 금요일 날 어머니 교실. 그 와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왼수 같은 자식을 내가 만나게 된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이미 커버리면 나무가 이미 커버리면은 가지를 이렇게 틀기가 힘들어요. 커버리면. 그런데 어렸을 때는 가지를 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공부하고 자녀들을 리더자, 보호자가 아니라 리더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보호자로서만 역할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리더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될 공부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안에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장은 나는 어떤 부모인가? 1장은. 자, 이 내용은 이제 4페이지부터 보시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 보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부모 자격이 없는데도 자식이 잘 컸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컸어. 그리고 그 시대는 그렇게도 가능했어. 근데 앞으로 지금 어린 아이들을 다루는 앞으로의 세대는 그냥 은혜로만 되는 시대가 아니야. 왜 노아 시대가 그렇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타락해버렸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1번, 나는 어떤 부모인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있다면 부모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좋은 부모 같지 않아서 후회하고 자기 자책해요. 자녀가 잘못되면 있잖아요. 부모들은 다 자기를 학대합니다. 학대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애가 저렇게 된다고.
근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지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 건데 그거를 부모는 무조건 다 죄로 자기 학대를 해요. 이게 나중에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막 시달리고 자기 학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체크해서 아이하고 계산을 해요. 어느 날 엄마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이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뭐 평생토록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다. 이런 거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라서 즐겁고 감사하고 때로는 부모라서 무겁고 힘들기도 한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자기를 나쁜 부모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이제부터 좋은 부모가 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이들은 좋은 아이들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어떠세요? 천재라고 생각합니까? 바보라고 생각합니까? 네? 천재라고 생각한다. 자, 초등학생 두신 집사님, 아이가 어떠세요? 5학년짜리가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가 아니고 바보 같은, 뭐 아니면 중간치기, 아니면 뭐 정상적인 학생. 아주 제일 현명한 대답이세요. 정상적인 학생. 근데 이제부터는 천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천재. 왜냐하면 천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재능을 가졌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대로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천재성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아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천재성이 10%만 사용할 수 있고 20%가 사용될 수 있고 30%가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아셔야 돼요, 이게. 네.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천재성을 가지고 오는데, 아이가 그 천재성을 가지고 세상에 왔는데 어떤 선생님을 딱 만나더니 얘 천재성이 10%가 개발이 되는 거야. 어떤 선생님을 딱 만나더니 30%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재성을 10% 개발될 수 있느냐, 20% 사용될 수 있느냐, 요 차이점이에요, 요 차이점. 그래서 좋은 학교를 선택하려고 그러고, 좋은 선생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좋은 멘토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천재로 세상에 와요. 교육학에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들이 다 세상에 천재로 오지만 그 아이들을 세상에서, 부모가 또 세상에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교육을, 아이들을 대하고 교육을 해나가는데 아이들을 기계처럼 다루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 같아요? 기계. 네.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이제 기계가 돼서 기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로봇 자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보면 우리가 다 이런 질문하면은 거의가 다 기계처럼 다루게 돼요, 이게. 말 한마디만 바꿔도 기계가 아니라 창조적인 사람, 창의력적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고 싶어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은 기계로 만드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언제까지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아이의 생각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적인 인생관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대체적으로 누가 다 짜줘요? 부모가 다 짜줘요. 그런데 부모가 짜주는 학습법은 아이들에게 숨이 막히고 답답한 과정들이에요, 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시간에 해야 되고.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문제들을 짤 수 있도록 믿어주고 신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우리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어설퍼요. 그런데 그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능력을. 그 나무를 키워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들은 다 어렸을 때 어떻게 익숙해져 있냐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기분 나빠하고 안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다 바꿔야 되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 바꿔야 돼요, 이거를.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다 좋은 자녀, 훌륭한 자녀가 다 될 수가 있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서만 있을 때 같으면은 그냥 내비둬도 그 좋은 게 다 밖으로 나타나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죄성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그게 같이 움직여요, 같이. 그게 더 크게 움직여요, 그게 더. 여러분들의 집에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성품이 더 많이 작동을 해요? 창세기 3장의 죄성이 더 많이 작동을 해요? 네. 자, 학교에 가면은 창세기 1장 27절을 훈련받은 학생들이 더 많아요? 창세기 3장에 익숙해진 애들이 더 많아요? 지금 여기는 학생이 많은데 딱 3사람만 학생이 있고 나머지는 다 구경꾼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정보 모든 건 다 창세기 3장을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사람 만나고 늘 그런 거 보고 늘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하는 사람들이 애들이 과연 어느 게 더 커지겠냐는 거야, 이거. 당연히 창세기 3장이 더 커지겠죠,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악해지는 사람이 돼. 아니, 깜짝 놀라죠. 우리 애가 왜 저렇지? 전혀 모르는 아이의 모습이 내 앞에 어느 날 딱 나타나,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무가 잘 가지가 휘어질 수 있을 때부터 뭘 해요? 창세기 1장 27절 이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일이 다 터진 다음에 상담하러 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답답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이미 여 밑에서부터 그런 소통의 문제들 때문에 소통의 관계 이런 것들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은 지금 요 나이 때 이렇게 딱 나타났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냐, 이거.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독립시키는 작업부터 합니다. 아이는 아이고 엄마는 엄마고. 이게 종속되니까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그런데 이게 쉽게 돼요, 이거.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이거 다.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이상한 괴물이 나타났어요, 이거. 이상한 괴물이. 에휴, 우리 애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믿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현실 사회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고 지난 날보다 앞으로 시대가 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시대가. 자, 그래서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고 아이들은 좋은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유전자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아이가 다 컸어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은 유전자를 키워서 소통하고 그러면 아이 속에 있는 좋은 유전자가 성장을 시작을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또 그런 상황에 부딪혔다고 해서 실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첫 시간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시작했고요. 우리 10분간 휴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4페이지부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한번 쭉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써보셔도 되고, 그래서 과연 나는 몇 점인가? 60점 밑에의 부모님은 일단은 부모 자격증이 없는 부모예요.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100%죠. 자식에 대한 사랑에 대한 거. 근데 자식을 사랑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키워가는 테크닉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입장에서 이걸 이끌어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기술적 부분이 몇 점이냐, 그걸 묻는 거니까. 그래도 나는 우리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 사랑의 점수는 다 100점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이끌어가는 테크닉에 대한 점수는 이제 60점 밑에는 이건 이제 부모 자격증이 일단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자식들을 딴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맡길 수도 없고, 천상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부모, 이 시대의 부모가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기술적인 부분은 가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자, 차 한잔 하시고 이제 10분간 휴식하시고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